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소신발언, 이번 화 보려고 3열 기다렸다. 이제 제가 원작에서 하차한 부분까지 거의 다 와가는데 애니가 지금까지 계속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제가 안 본 앞으로의 3열 회유가 어떻게 될지도 물론 기대되지만 하차하기 전에 본 부분 중에서 제일 기대했던 파트는 역시 이번 화 마키의 각성과 제닌과 몰락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번 화는 마키가 제닌가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1화에서 나온 제닌가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닌가는 무척 어둡고 뒤틀린 공간으로 연출됩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주 어두운 화면의 톤이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빛이 비치는 부분과 그림자진 부분에 극명한 명암 대비라거나 미묘하게 볼록 렌즈로 들여다본 듯 왜곡된 화면이 불안감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죠. 주구를 가지러 온 마키는 잠깐 나오야와 대화를 하는데 1화 리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주술회전 3열 회유편은 장면 하나도 그냥 대충 넘길 만한 장면으로 만드는 경우가 없네요. 어차피 나오야는 그냥 쓰레기고 여기서 둘이 어떤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지만 원작과 달리 굳이 피아노에 발을 쾅 하고 올려서 소리가 나게 만든다는 작은 디테일 하나가 나오야의 아나무인인 모습을 더 잘 보여줍니다. 제가 말하는 볼맛 나는 장면이 이런 거죠. 그러면서 화면 한 구석에는 과거 마키와 나오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아하니 나오야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한 모양이죠. 지금 이 방도 그렇고 장면이 넘어가서 마키가 서 있는 복도도 그렇고 이 집은 항상 분위기가 어두운데 그런 제닌가의 어둠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주구를 가지러 간 마키는 어머니를 만나는데 이 어머니 성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연기를 굉장히 잘했다. 어차피 이름도 안 나오는 엑스트라인데도 이 돌아가라는 장면에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후 무기고에 들어간 마키는 아버지 오오기를 만나고 그러는 동안 나오야는 지니치랑 대화를 나누는데 이 장면도 사실은 그냥 내용만 알면 되는, 유언상으로는 후식으로 메구미한테 제닌가를 상속한다고 나와 있지만 그러기가 싫으니까 메구미를 죽여야겠는데 3대 가문인 고조 가문, 카모 가문과도 친분이 있는 메구미를 명분 없이 죽이면 골치 아프니까 이번 시부야 사변의 범인으로 지목된 고조 사토르, 얘의 봉인을 풀려고 했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죽이자. 그리고 이 명분으로 메구미만 죽이면 의심을 살 테니까 마이랑 마키도 이 명분으로 죽이자. 자기 집안 사람들, 특히 오오기의 딸까지 죽이면 의심받지 않겠지. 이런 내용만 읽고 넘기면 되는 장면을 애니는 완전히 새롭게 그려냈습니다. 우선 장면이 들어가자마자 화면을 가득 채운 시뻘건 구조물, 화면에 온통 시뻘건 피 같은 색이 가득한데 이 와중에 가운데는 마치 앉아있는 부처님의 형상처럼 생겨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불길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이후 화면이 줌아웃되면서 이 빨간 구조물이 의자였다는 걸 알게 되고 원래라면 이 자리에 있을 오오기가 지금 여기 없어서 이 의자가 비었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 오오기는 지금 마키를 죽이러 갔고 마이는 이미 잡혀서 숨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자고 제안하고 실제로 죽이러 갔다는 아이러니. 그걸 자비의 아이콘인 부처님을 피투성이의 형상으로 연출함으로써 작품은 드러내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연출할 필요가 없는 장면인데도. 참고로 이 장면 원작은 그냥 평범한 가죽 패브릭 소파입니다. 공간도 아무 특색 없는 평범한 다다미 방인데 그걸 애니가 아예 리모델링을 싹 한 거예요. 그리고 장면은 오오기와 마키의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이 장면도 연출이 참 좋았죠. 시작하기 전부터도 푸른 톤으로 나오는 마키와 횃불의 붉은 톤으로 나오는 오오기의 극명한 대비라든지 문이 완전히 닫히고 어두워지면서 횃불이 더 밝아 보이게 만드는 디테일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횃불 꺼지면서 딱 1합으로 끝나는 거합승부. 도 아니고 이 싸움에서 쓸데없는 설명은 덜어낸다는 애니의 연출 방식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요즘 소년 만화 3대장 하면 귀주톱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귀멸의 칼날, 주술회전, 체인소맨인데 같은 제작사인 체인소맨은 그렇다 치고 저는 주술회전이 귀멸의 칼날보다는 훨씬 잘 만든 애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요소 둘 중 하나가 이런 미장센이고 또 하나가 이런 만화를 애니로 옮기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예요. 시청자 입장에서 이 장면에서 알고 싶은 건 그냥 이겁니다. 마키가 오오기의 거압을 막았고 그 다음 공격으로 칼을 부러뜨렸고 이어서 세 번째 공격을 했지만 그걸 오오기가 막았고 칼날 없이 벤 공격에 마키가 당했다. 저 마키가 들고 있는 주구 용골이 저 칼로 받아낸 충격이나 주력을 축적했다가 그걸 칼등으로 방출하는 효과를 가졌다든지 오오기가 낙화의 정
감정을 거압에 응용해서 범위에 들어온 대상을 순간 반응으로 공격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그닥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죠. 어차피 용골 이번 화에서도 이미 버리고 왔습니다. 오기 어차피 곧 죽어서 의미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기술이나 주구에 대한 설명을 구구절절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원작에는 나오는 설명이지만 애니에서는 지운다는 이 판단, 이해도 이거 귀멸의 칼날이었다. 100% 원작 대작 싹싹 핥아서 다 읽었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일촉즉발의 위급한 상황에 전혀 안 어울리는 개짜증나는 개그톤으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키는 쓰러지는데 여기서도 원작과 비교하면 약간의 디테일 차이가 있네요. 원작에서는 어쨌든 마키의 공격이 살짝 스치기는 했는데 애니에서는 공격이 아예 오기에게 스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면 원작에 비해 애니가 마키와 오기의 실력 차를 더 크게 연출했다는 거죠. 어차피 바로 따이타는 만큼 저는 더 큰 실력 차를 보여준 애니 연출이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건 여기서 오기가 말하는 장면은 또 원작은 눈물을 흘리지만 애니는 그냥 그려냈는데 이거는 왜 안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원작에 눈물 흘리는 게 딱히 자식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쓰레기 같은 자식들 때문에 자기가 당주가 못 됐다고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진심으로 억울해하는 감정선이고 그래서 이건 또 원작 오기가 더 쓰레기 같은 모습이 부각돼서 원작이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애니도 무채색의 화면에 빨간 피만 선명해서 불길함을 강조하는 연출이라든지 전체적으로는 애니가 원작보다 훨씬 잘했죠. 이제 마이가 희생하고 둘의 대화 장면이 잠깐 나오고 마키가 각성하는데 순간적으로 어린 시절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은 정말 뭉클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번 화 제목이 갈대를 입에 물다 인 이유를 알게 되는데 갈대를 입에 물다라는 표현은 일본의 고전 설화에서 유래한 것으로 기러기가 바다를 건널 때 갈대를 입에 물고 날아간다는 이야기에서 왔습니다. 기러기는 바다를 건너다 지치면 입에 문 갈대를 수면에 띄우고 그 위에 내려앉아 쉰다고 하는데요. 이건 험난한 여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와 준비성 그리고 적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기는 은신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닌가 내에서 항상 무시당하며 없는 듯 지내야 했던 마키와 마이의 처지와 비슷하죠. 또 갈대 자체가 쉽게 꺾이고 흔들리는 뿌리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식물이기도 합니다. 주력을 타고나지 못한 마키는 제닌가에서 주술사로서의 뿌리를 인정받지 못한 갈대인데 가문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힘, 처녀주박의 주력 탈각이라는 갈대를 오히려 무기로 반격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강조하는 제목인 거죠. 마키의 손에 쥔 갈대가 무기로 변해 있는 것은 그걸 드러내는 연출입니다. 이 각성신과 오기 바로 따이타는 장면은 거의 성스럽게 연출됐는데 약간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마치 회오곡절편에서 고조가 각성한 순간을 성스럽게 연출하듯 완전한 주력 탈각을 이룬 마키의 환골탈태도 이런 느낌으로 연출하는 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키가 다 학살을 해버리는데 전투씬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화려하고 잘 만든 거는 그냥 당연한 수준이고 마키가 각성한 뒤로 전투씬이 총 3번이 나오는데 이 전투씬들이 각각 다른 컨셉으로 개성을 보여줍니다. 쿠루루 부대 잡을 때는 마치 킬빌을 연상시키는 거칠고 화끈한 유혈낭자한 액션, 진짜 딱 킬빌 느낌 바로 드는 말초적인 쾌감을 자극하는 전투씬이었죠. 킬빌의 카타나 실루엣신 마냥 흑백으로 변한 세계에서 신나게 요 썰고 저 썰고 하다가 마지막 병사를 죽이면서 마치 스위치를 끄듯이 흑백 킬빌 모드에서 원래 톤으로 돌아오는 연출은 그냥 도파민이 폭발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전투는 똑같이 학살이지만 그래도 술식 있는 준 1급 주술사들과의 싸움인 만큼 아까의 화려함이 아크로바틱한 성격이었다면 이번에는 술식이 나오고 주력이 나오면서 좀 더 판타지스러운 화려함을 보여주고 이 와중에 뿌듯하게 해내셨군요 하는 란타 옆으로 잘린 지니치 머리가 지나가는 골개미까지 그리고 마지막 나오야와의 싸움 2화에서 감탄이 나왔던 그 속도감 있는 연출을 다시 보여줬죠.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나오야는 멈추지 않고 계속 술식을 발동해서 점점 더 빨라지는데 그 설정을 이 버드뷰로 잘 보여줬습니다. 나오야가 일으킨 모래먼지와 나오야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죠.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제닌가는 이제 끝장났고 애니 시작할 때와 반대로 이번에는 마키가 제닌가를 빠져나오면서 4화가 마무리되는데 이 장면의 제닌가의 전형돌이 쏟아지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따스하게 연출되죠. 같은 구도의 첫 장면이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따스해진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제닌가가 완전히 몰락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따스하게 연출되는 화면은 마치 이 뒤틀리고 어두운 제닌가는 언제고 이렇게 됐어야 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